동창생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한 피해자, 화장실에서 구타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피해자 사망 당시 체중 34kg. 피의자를 풀어준 경찰의 부실수사. 부실수사는 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인가? 수많은 범죄 중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범죄입니다.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것이죠. 전쟁포로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결국 경찰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무진입니다. 전직 형사가 알려드리는 형사사건의 모든 것. 오늘은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동창생을 감금하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농락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강압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라면 학창시절엔 상상 이상의 괴롭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1월 피해자 부친의 상해 신고로 인해 경찰은 본 사건을 접수합니다.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6주 상해 진단서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은 이첩됩니다. 사건 이첩하는데 2개월씩이나 걸리다니 도대체 2개월 동안 뭘 한 건지. 영등포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앙심을 품고 대구로 내려가 피해자를 반강제적으로 서울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강제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리적 강압뿐만 아니라 심리적 강압 역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감금 상태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골라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치졸한 놈들이죠.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에 사채까지,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합니다.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은 피의자들이 유흥비로 탕진해버리고요. 현대판 염전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죠. 염전노예는 밥이라도 먹이며 일을 시켰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아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굶겼으니 염전노예보다도 못한 경우네요. 사건의 전개는 다른 언론에서 많이 다뤘으니 자세한 경위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직 형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본 범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본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중 제일 큰 문제점은 담당 형사가 피해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죠. 피해자는 피의자들에게 결박을 당하면서 생활을 할 정도로 잔인하게 감금된 상태인데 경찰이 전화로 수사를 한다? 아마 전화통화 당시 피의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 형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폭행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빨리 사건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을 것이고요.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형사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앉아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본 사건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의 아주 큰 실수를 국민들께 말하겠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6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는 새벽에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고 피해 진술 조서까지 작성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종결한 건가요?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도 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죠? 이렇게 사건을 말아먹으려고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온 건가요? 담당 형사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몇 번이고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경찰이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망 9일 전, 통화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는데도 더듬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 문자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는 피의자들이 대신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단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를 만나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자가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일용직 근무를 하는 곳에 찾아가서 면담을 해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과거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본 사건도 그렇고 언제까지 부실 수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건가요? 자기들끼리 신뢰받는 경찰,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본 사건의 담당 형사는 부실 수사로 인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부실 수사는 계속되겠죠. 언제까지 앉아서만 수사를 할 건가요? 과연 언제쯤이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뛰어본 전직 형사로서 현재 경찰 내부의 움직임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들 밖으로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직 형사가 말하는 마포 강금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